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승자와 방아, 방아와 승자입니다. 오늘은 또 어김없이 돌아온 코너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매번 했던 코너들 중 하나인데, 바로 북너먼트입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 북너먼트 스피노프로 영화로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했었죠. 근데 이 스피노프 한 번 하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영화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뭐도 보죠? 바로 드라마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북너먼트 스피노프로 또다시 이 드라마를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자 2편, 또 그리고 방하 2편 해서 총 4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오늘 아주 쟁쟁한 후보들입니다. 네, 기대가 엄청 되는데,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방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드라마 이 스피노프 북너먼트 하기로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신 드라마가 있었고 좀 나중에 또 얘기해 주신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의 격차가 있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 격차라는 게 어떤 격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저 이거 먼저 할게요. 아, 그 시계 차이가. 예, 예, 맞아요. 이거 물어보셨을 때 바로 대답했던 그 작품은 그때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거라서 아내랑 같이 항상 보던 그 작품이라서 이걸 먼저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작품도 원래 이거를 말씀드릴까 이렇게 싶었는데, 뭐 원래 마음속에 있었는데 다른 것도 혹시 더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작품들도.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 말씀드렸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아님께 먼저 선뜻 말씀드린 작품이 있고, 또 추후에 이제 또 이렇게 보여드린 작품이 있는데, 이거의 이제 차이는 고민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아, 이거 말고 더 없을까? 뭐 이 정도?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걸 선택해야겠다 할 수밖에 없었던 두 작품을 저도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1라운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1라운드입니다. 오늘은 부제목이 있습니다. 1라운드의 부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부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방아님이 가져오신 드라마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하나죠. 에밀리, 파리에 가다이고요. 승자인 제가 갖고 온 드라마는 원래 SBS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웨이브 티빙 또 SBS 뭐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웨이브 티빙이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서 그 플랫폼으로 적어왔고요. 제목은 괜찮아 사랑이야입니다. 이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이제 우리 방아님께서 선뜻 먼저 얘기해 주신 그 드라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방아님? 오늘은 방아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먼저 누가 할까요? 먼저 할지. 어, 방아님이 먼저? 먼저 시키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방아님께 선택권을 드리려고. 먼저 할게요. 예스. 그러면 이제 방아님께서 에밀리, 파리에 가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전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 작품은. 전혀 제 취향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이게 경호를 보는, 처음에 이제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한창 이제 붐업이 됐어가지고 한번 보자. 아내랑 같이 말씀드렸듯이 아내랑 같이 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에밀리가 어디까지 하는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제가 시간 순삭이잖아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시간이 잘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웰메이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메이드 된 이제 드라마인데, 다만 이게 그 보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얘 옷 입는 것도 되게 우습게 입고, 에밀리가 이제 시즌이 가면 갈수록 패션이 난해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헛짓거리들도 재미가 있고, 약간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의 그런 얘기들을 엿듣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뇌를 이제 이게 두개골 열어서 뇌를 꺼낸 다음에 이거를 시청하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이거 심지어 또 짧아요. 한 에피소드들이 3, 40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더 짧은 건 20분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스피디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렇게 되고요. 내용은 뭐, 말 그대로 파리에 가는 내용이죠. 이 에밀리가 시카고 출신의 그 마케터인데, 어떻게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광고회사 마케터인데, 파리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와당탕탕 우장창창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이 번개같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 해결해버리는 아주 만능의 에밀리가 있고, 근데 이 에밀리가 되게 또 예쁘고 귀여워요. 그런 걸 보는 맛도 있고, 또 이 파리 풍경도 되게 예쁘고, 그런 것도 보는 맛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리크랑 줄리앙이라는 동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완전 감초들이에요. 너무 캐릭터 매력적인 또 캐릭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에밀리의 충만함 같은 것들이 있고, 자, 이게 누구랑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이제 다 보고 텔레비전 끄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허무함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진만 봐도 이 에밀리가 왼쪽에 있는 이제 하얀색 점박이 약간의 투피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위에는 또 네네. 탑이 따로 있고 아래 또 스커트가 따로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저 복장 자체가 지금. 이 정도면 아주 정석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오, 이게 차려입었다기보다도 갇혀 입은 느낌이에요. 어,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보진 않았어요. 약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약간 그 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걸 보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걸 이제 드라마 토너먼트를 한다 해서 딱 제가 안 봤던 거여가지고 이 회만 보자 하고 봤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결이 근데 다만 이 에밀리가 약간의 그 파리에 가게 되는 것도 이렇게 정석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너가 이만큼 해서 이제 이 어떠한 목표에 어치브가 되었으니 넌 이제 파리에 가서 가라 이게 아니라 갑자기 가기로 했던 상사가 임신을 해버렸어. 음. 그래가지고 대신 가게 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파리에 그쵸. 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작부터 막 그렇게 순조롭거나,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가게 되고, 또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나 파리강 대뜸 거의 뭐 내일 모레 파리강. 어? 왜? 그랬더니 임신했잖아 그 상사. 아빠가 누군데? 그건 나도 모르고 상사도 몰라.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내가 이제 아직 안 봤지만 볼 나머지 회차들도 대략적인 흐름이 예상이 간다. 에밀리 자체를 봤을 때. 물론 어떠한 일들을 겪고 또 이 일들을 하면서 뭔가 이제 내면의 성장 같은 게 있겠지만 일단 이 사람 자체가 되게 라이트하고 상큼하고 발랄한 사람이구나를 그 딱 1회 몇 분 없어요. 그 몇 분 안에 다 설명해 줍니다. 이 아니, 에밀리의 그리고 성격을. 그 성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던 그런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에피소드 안에서 어떤 교훈을 느끼고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 그쵸. 에피소드가 시작되면은 똑같아요. 뭐 배운 게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데 다음 에피소드 되면 또 다시 우리의 에밀리로 돌아오는. 네. 어, 약간,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네. 약간 회귀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도로마무, 이러고 이제 다시, 원래 그 에밀리, 상사, 그 얘기했던 에밀리로 돌아가는, 아니,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시즌 1. 지금 시즌 5까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시즌 1 나왔을 때 프랑스에서 반응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너무 이제 프랑스인을 조금 희화화한다.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이제 여기 직원분들 다 영어를 쓰시거든요. 음, 음. 그 드라마 내에서. 근데 직원들 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에밀리 말고.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얘기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 이제 발작 버튼이 눌린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이 거듭되면서 그 불어의 비중이 좀 늘었습니다. 프랑스인들끼리 얘기하는 데서는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에밀리가 있으면 이제 플러스인이 100명이 있어도 에밀리가 있으면 영어로 얘기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조금 비판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그래서 좀 반영이 되었다. 그런 것들도. 그치. 그런 거는 진짜 신경 써야지. 이름 자체가 에밀리 파리에가단데. 아니,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있는데 영어를 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참. 그건 조금 아쉬웠겠다. 그 프랑스 사람 입장에선 진짜로. 좋습니다. 일단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이제 이쯤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또 제가 드라마를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 괜찮아 사랑이야는 그 SBS 드라마였고 2014년도 드라마입니다. 그 노희경 작가님께서 이제 쓰셨고 감독님이 김규태 연출님이 연출을 하셨어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일단 이제 이 사진 속에 인물들이 쭉 나와 있죠. 뭐 성동일 배우님도 계시고 이광수 배우님, 공효진 배우님, 뭐 조인성 배우님, 그리고 도경수 배우님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주인공이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공효진 배우님. 이 공효진 배우님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뭐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같이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사실 이 공효진 배우님이 맡으신 이 역할 이름이 지혜수인데 이 지혜수도 이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지만 또 이 의사로서 아주 잘 진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조인성 배우님을 만나게 됩니다. 극 중에 장재열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장재열은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래서 막 멜로 소설도 쓰고 요즘에는 약간 추리 소설 막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쓰는 잔인하고 막 추리하고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기점이 자신의 형이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했는데 이 장재율이란 캐릭터를 죽이려고 막 해요. 계속 막 내가 너 죽일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출소를 한 날 장재열이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형이 이 장재열의 등에 포크를 꼽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그런 무서운 소설만 쓰게 된 케이스인데 그렇게 무서운 소설을 쓰는 작가와 이 정신과 의사가 둘이 만나가지고 예, 러브러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신과 의사인 지혜수와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장재열의 이제 어떻게 이 둘이 러브러브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단순히 그런 러브러브한 드라마가 아니고 이 장재열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트라우마, 그 마음의 병, 그리고 지혜수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트라우마, 마음의 병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게 어떻게 치유되는지도 나오고 또 엄청난 큰 사건이 하나 있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하면 바로 스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드라마의 재미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뭐 이제 한 12년 된 드라마긴 해도 그래도 저는 안 예, 봤어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말을 아끼겠지만 진짜 이 드라마 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어떠한 사람이 사랑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사람한테 막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성동일 배우님하고 이 이광수 배우님이 워낙에 또 아시지 않습니까? 되게 막 경쾌하고 발랄하고 이런 역할 잘 하시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약간의 이제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모먼트들 또 막 웃기다가도 약간 애잔해지는 그런 모먼트들을 또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배우의 합이 이제 고루 좀 좋았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드라마는 제가 쿨타임이 찼다 그러거든요. 음, 분기별로 보게 돼요. 약간 좀, 나 요즘 겐사 너무 안 본 것 같은데? 그럼 또 틀어서 보게 되고. 뭔가 마음이 힐링도 되면서 또 엄청 재미도 있거든요. 되게 웃겨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마다 좀 웃긴 포인트들이 꼭 있어서 되게 재밌고 또 2014년도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보는데도 되게 막 옛날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10년 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다른 드라마들에 비해서 확실히 진짜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좀 보고
나랑 대화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괜사 덕후들 좀 모여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괜사는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여서.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또 냅다 들고 왔습니다. 그, 이번 라운드 부제목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에밀리는 파리로 가는 게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 괜찮은 사랑이야는 이 지혜수라는 캐릭터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제목이 또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뭐 두 드라마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저는 조금 괜사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있는 입장에서 나는 괜사가 1라운드는 먹고 들어간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에밀리, 에밀리!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당당하게 이제 나에겐 지혜수가 있다. 이러면서 갖고 온 드라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 방아님은 왜, 괜찮은 사랑이야가 그래도 1라운드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거에 진짜 시간이 잘 가거든요, 이걸 보면. 그런데 회차가 이게 러닝 타임이 짧아서 시간은 빨리 가는데 그 시간이 토탈 그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 에피소드 하나의 에피소드가 한 1시간 정도 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겠는데 30분이니까 시간이 순삭되나 그 순삭된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다. 음, 그래서 괜찮은 사랑이야. 를 아, 올라가는 게 더 오, 맞지 않나. 약간 숫자의 개념으로 약간, 아, 그렇죠. 음. 음, 맞아요. 괜찮아 사랑이야는 한 회당 거의 1시간 59분이니까 1시간이죠. 음, 근데 그게 16개 있으니까. 그렇죠. 에피소드 뭐 한 8개밖에 안 되거든요. 한 시즌당.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음, 바다의 기이란 말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괜찮은 그쵸. 사랑이에요. 예. 좋습니다. 저는 뭐, 그런 숫자적인 개념에서도 괜찮은 사랑이야가 시즌만 따지자면 시즌 1과 괜사는 음, 이제 16부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이제 압도적인 이제 분량이죠. 괜사는. 근데 내용도 너무 좋아요. 우리 방아님이 아직 안 보셨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렇잖아요. 책도 나이가 들수록 그 똑같은 책을 계속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른 것처럼 저는 괜사가 그런 느낌을 주는 유일한 드라마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의. 나이가 한두 해 먹을수록 이 괜사를 볼 때마다 느낌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한번 보시길, 또 추천을 드리고, 에밀리 파리에 가다도 저도 한번 꾸준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라운드는 좀 쉽게 끝나는 것 같네요. 괜찮아 사랑이야가 1라운드의 당당한 승자가 됩니다. 네, 2라운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라운드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2라운드의 부제목은 간단합니다. 땡땡즈로 끝나는 드라마 두 개를 말하시오.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제 꼽은 이 두 개의 드라마가 다 즈로 끝납니다. 먼저 승자가 꼽은 드라마는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고요. 미국 드라마 프렌즈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아님께서 꼽아오신 드라마는 아마존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 유플러스 TV라고 통신사 TV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더 보이즈라는 드라마입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프렌즈에 대해서. 네. 일단 프렌즈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솔직히. 예. 다 안 보셨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드라마 좀 봤다 하면, 프렌즈는 안 봤어도 들어는 봤다 정도의 이제 드라마일 텐데, 저는 이거를 이제 끝까지 다, 시즌 10까지 다 보긴 했는데, 본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진짜 이거 다 보는데 거의 1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집에서 프렌즈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다 보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밌다 재밌다 했지만 시간이 꽤나 걸렸다. 시즌 다 보는 건. 그래서 이제 이 프렌즈는 그냥 진짜 너무 쉽습니다. 그 친구들 이야기예요. 그냥 같이 노는 친구들 이야기. 한 분씩 말씀드리면 챈들러, 조이, 그다음에 피비, 모니카, 로스, 그리고 레이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애들 사이에서 막
사랑도 있고, 뭐, 싸움도 있고, 막, 별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어떻게 다 얘기하긴 힘든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이제 조금 이어지는 그런 대략적인 큰 내용은 있으나, 그냥 하나하나 에피소드 각각의 사건들이 다 따로 있어서,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있어. 시즌 몇회 몇 화야. 그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는 그런 드라마여서, 그, 일일이 이 줄거리를 말하긴 좀 힘든 드라마인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냥 어떤 순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피비라는 캐릭터가 사진이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면, 맨 오른쪽에 이제 금발에 그 가운데 남자가 껴있고, 밀크쉐이크 같은 걸 이제 오른쪽에 이제 쭉 빨고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피비라는 분이시고, 그 바로 왼편에 같이 밀크쉐이크를 얌얌하고 있는 이분이 조이인데, 이 조이가 배우예요. 배우인데, 돈을 정말 못 버는 배우야. 거의 무명 배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엘프 있잖아요. 미국 이런 데는 이제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백화점에 막 엘프, 산타 이런 거 막 하니까. 근데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탈락을 해가지고 대신 맡은 게 이제 트리 이렇게 파는 그런 곳에서 트리를 정리해주는 업을 맡게 돼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 트리를 막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러다가 이 피비가 놀러 가요. 이제 조이 얼굴을 보러. 아, 조이야, 일 잘하고 있어? 이러고 갔는데, 그, 안 팔린 나무들이 이제 시들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가 다 잘라왔으니까. 그래서 피비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야, 근데 저 안 팔린 나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랬더니, 조이가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저렇게 대하는데, 정말 큰 기계? 정말 그냥 진짜 잿더미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근데 그걸 보면서 피비가 되게 자연을 사랑하고, 약간 히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막 경악을 하면서 막 무너지면서 막 진짜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막 쓰러지거든요. 그 나무가 불쌍해서. 그래서 아다 막 이랬더니 막 조이가 그거 끄라고 막 인부한테 빨리 끄라고 지금 안 보이냐고 얘 쓰러지는 거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저는 뭐 다른 에피소드 유명한 것도 많지만 그 순간이 이 피비와 조이의 어떤 관계성을 너무 재밌게 잘 보여줘서 아 약간 최애의 순간이었다. 그래서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는 대신 그 순간을 이제 대신 말씀드리고, 뭐 워낙에 또 유명한, 드라마다 보니까 그냥 되게 재밌게, 진짜, 그냥 되게 쑥쑥 넘어가더라고요. 예, 시즌 한 회차당, 아까 전에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만큼 20 몇 분밖에 안 돼요, 얘도. 근데 되게 재밌게 봤다. 대신 얘는 시즌 하나당 회차가 조금 많습니다. 24회차까지 있어요. 시즌 하나당. 거의. 그래서 20분 남짓이지만 24회차까지 있는 그 정도의 시즌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아, 나 웃고 싶어 하면은 이제 프렌즈 보면 웃을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예, 프렌즈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아님께서 더보이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를 전 처음 알게 된 게 유튜브 이제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한 조각씩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브 쇼츠들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이 드라마 자꾸 뜨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그래서 아니, 재밌어 보인다. 한번 볼까 해서 봤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라를 떠나서 한국 드라마든 뭐 미국 드라마든 잘 안 보는 편인데 이거를 그때 제가 처음 이걸 딱 보기 시작했을 때 시즌 1을 시즌 3까지 나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곧 시즌 5가 나오는데 그때 시즌 3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일주일 만에 다 봤어요. 진짜 계속 봤어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봐서 그 정도로 재밌었고 뭐 내용은 되게 복잡해요. 뭐가 되게 많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한 기업이 있어요. 보우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슈퍼히어로를 양성하는 약간 그런 회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히어로들 중에서도 짱 센 히어로들 걔네들이 이제 세븐이라고 해서 약간 집단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뭐 거의 탑 티어의 그런 이 히어로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어벤져스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근데 얘네들이 영웅인데 어딘가 되게 좀 왜곡된 성격도 좀 이상하고 좀 어딘가 그러니까 이상한 슈퍼 히어로들
좀 특히 여기 이제 그 리더 격인 친구가 홈랜더라는 친구가 있는데 슈퍼맨이죠, 슈퍼맨. 사실상 능력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시달려가지고 박사들이나 실험하는 그런 과학자들한테 애가 성격이 미친놈이에요. 사이코패스예요. 아무튼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웅으로 취급해 주긴 하지만 부작용들이 하나 둘씩 생겨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주인공인 휴이 캠벨이죠. 이 드라마가 시작하자마자 그 휴이 캠벨 여자가 끔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A 트레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파란색 쫄쫄이 항상 입고 다니는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로 내달리는 친구가 있는데 걔랑 교통사고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한 사람이 걔랑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핏방울이 돼요. 그 묘사가 그렇게 되잖아요. 보셨죠? 네. 맞아요. 저도 딱 1회만 보고 왔는데, 진짜 네. 말하자면 엄청 빠른 KTX를 치고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그냥 몸, 그러면 없죠. 그냥 남은 게. 그렇죠. 예. 그래서 흔적도 없이 그냥 아니 이 사람 여기 있었나? 빨간 자국 정도 그렇게 어, 되어. 하지만 남아있는 건 있죠. 네. 그 휴이 캠벨이 그 로빈이에요. 극중 여자친구 이름 로빈인데, 로빈의 손을 잡고 아, 키스 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빈! 로빈! 했는데, 로빈의 양 손이 덜렁 네. 휴이 캠벨 손 안에 있죠. 그렇죠. 너무 그렇죠. 충격적이었어. 난 그 장면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잔인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성인들만 볼 수 있게, 19금. 네, 네네, 맞아요. 19금 19금이에요. 드라마이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휴이 캠벨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 보이즈, 이 제목이랑 똑같은 더 보이즈라는 그 어떤 반항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조직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 더보이즈가 이 세븐 그리고 이 보트 이걸 좀 맞서서 싸우는 약간 그런 내용이고 이거를 뭐 더 이상 말하는 건 너무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이게 또 방대해요.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되게 캐릭터들도 많고 또 이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도 많은 것 같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이야기 자체가 그냥 슈퍼히어로 얘기다 보니까 그냥 재밌어요. 이야기 자체도. 다만 조금 잔인하고 조금 보기 힘든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승자님이 보실 때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거 안 좋아하시니까. 아무튼 그렇고 너무 재밌고요. 네. 특히 이 홈랜더의 그 광기가 점점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시즌 5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차를 녹음하기 전에 방아님이 추천해 주셨던 그 두 편 에밀리와 이 더보이즈 두 개 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들어오기 전에 딱 한 편씩 보자 1회씩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이 더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짤막한 쇼츠로 많이 봤던 장면이 바로 그 로빈 장면이었어요. 핏방울이 튀기면서 되게 슬로우 모션이잖아요. 그거는 그 핏방울 딱 튀길 때는 그래서 막, 뭐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사람이 치고 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장면만 봤을 때, 왜 그 DC인가? 아무튼 그 다른 코믹스에 있는 음, 플래시라는 되게 빠른 친구 있잖아요. 난 그 친구인 줄 알고 계속 찾아봤어. 플래시. 뭐, 플래시 영화, 막 드라마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이건 뭐야? 했는데, 오늘 방안이 이 더보이즈 덕분에 이게 여기구나를 알게 돼서 좀 일단 1차적으로 좀 해소되는 기분이 네.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슈퍼 히어로의 초능력들이 사실 마블이 됐건 DC가 됐건 어디든 약간 비슷비슷하잖아요. 투명 인간, 겁나 빠른 거, 겁나 힘센 거, 뭐 막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는 거 다 비슷비슷하고 그 초능력 자체가. 근데 다만 난 이 더보이즈가 정말 재밌었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블 그 어벤져스 영화를 볼 때 건물이 막 무너지고 사람이 저기 깔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깔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 영화 보는 내내. 그냥 그걸 막 어떻게 막 하는 막 구출하고 있는 헐크나 뭐 아이언맨을 보지. 근데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깔려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화에서 안 보여주니까.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더보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아, 진짜 이 더보이즈 자체가 만학 원작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왔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궁금할 법한 것을 잘 긁었다라는 기분이 팍 들었어. 가끔씩 우리가 if 막 만약에 게임 같은 거 하면 만약에 내가 초능력자야.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초능력 영화를 보고 나선 야, 근데 저렇게 도시가 다 망가지면 저거 어떻게 복구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응. 아니, 슈퍼 히어로 알겠어. 세상을 구한 건 알겠는데 지금 세상을 구하긴 구했는데 구한 거 맞아? 세상이 지금 반갈죽이 된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보통 기존의 그런 슈퍼히어로물 같은 거는 그렇게 사람이 또 다친 경우가 있어도 그 슈퍼히어로는 정말 선한 목적에서 이렇게 지구를 구하려는 과정에 다친 그런 부상자라던가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인 반면에 여기 뭐 점점 보다 보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슈퍼히어로는 애초에 선한 그 목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히어로가 그냥 직업인 거예요. 여기서는 거의 직업처럼 여겨지고 그냥 이거 해서 인기 얻고 좀 권력도 얻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의 느낌이라 가지고 또 보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홈랜더가 슈퍼맨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슈퍼맨이 정말 악했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단순히 그렇게 막 히어로 물만인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히어로지만 진짜 이 홈랜더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무척 재밌고 정말 아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시즌 3 전부 다 몰아본 게 이유가 있다 거기에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저도 1회밖에 안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방송 녹음하기 전에 바로 더보이즈 왜 이렇게 재밌어요? 이러고 들어왔단 말이죠. 이 녹음을. 네, 와, 근데 정말 그 단 1회를 봤는데 그 안에 이게 세계관의 어떤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원체 이런 또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납득시키려면 1회나 2회까지 우리가 그 세계관을 거의 세뇌를 당해야 된단 말이지 이 드라마한테. 근데 간혹가다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되게 루즈하고 재미없는 경우가 있어요. 1, 2회만 그래서 넘어가면 3, 4회부터 재밌어질 거다. 뭐 이런 드라마들도 있는데 얘는 그 설명을 너무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슈퍼 히어로들의 이면. 그러니까 얘네가 슈퍼 히어로긴 한데 그냥 이게 직업처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나쁜 짓들 막 방탕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애들이야. 라는 걸 입 아프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나와 버려요. 그냥 화면에. 얘네가 이렇다. 이것 봐라. 재밌지? 이래요. 그래서 우와 대박 이렇게 보여준다고? 라고 느껴질 정도로 재밌고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재밌게 봤던 건 1회 안에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로빈을 죽인 에어트레인 에어트레인. 그 애가 그 소아병동 같은 데를 가요. 그 왜 막 그 스파이더맨 했던 배우들 가가지고 막 애들한테 막 선물도 주고 스파이더맨인 척 하면서 막 해주고 하는 것처럼 얘는 진짜 히어로니까 가가지고 이제 막 건강해 얘들아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최애가 아니었던 이제 그 소아암 환자가 있었던 거야. 에어트레인이 최애가 아니야. 다른 애가 최애야. 근데 얘가 온 거야. 자기는 그냥 생애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다른 걔 최애가 오는 거였는데 얘가 와가지고 좀 심드렁해 있어. 근데 갑자기 뭐 에어트레인이 너 나으면 내가 나만큼 빨리 달리는 방법 알려줄게. 딱 이래요. 그럼 대부분 이제 거기서 끝날 법하지만 어린 친구는 그럼 암도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줘요.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암부터 나아야 빨리 달리건 말건 하지 않겠냐. 라는 느낌을 물었는데 이 에어트레인이 하는 짓이 와, 나 기가 차가지고. 그 라이브 방송 중이었거든요. 그 인스타 라이브 방송 중이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모르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엄지척을 그냥 날리고 끝내. 와, 나 그거 보고 저래도 돼? 그, 와, 대박이다, 진짜.
이 드라마가 되게 그런 위선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많이 좀 이제 되게 쿨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쿨한 드라마. 쿨하고 뜨겁습니다, 동시에. 그 19금인 이유가 명백히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걸 성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들으시는 많고, 음, 우리 미성년자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보시길 바랍니다. 보셔야 해요. 예. 기다렸다가.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예.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19금의 요소가. 그래서 저는, 예, 진짜 제발 미성년자들은 다 크고 나서 봐라. 예. 좋진 않다. 그 어린 아이들한텐. 예. 음. 아니, 그리고 저는 프렌즈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1, 2회 정도 봤어요. 아, 근데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겠더라고요.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그러니까 그 미국식 유머 그게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시는 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입술 약간 드러낸 잇몸 드러낸 채로 이거 웃어야 되나? 하하. 약간 이렇게 좀 망설이다가 결국 끄고 포기했어요. 어떤 나 느낌인지 미국 너무 사람 알아요. 네, 미국 그 아메리칸 조크가 제 스타일 아닌가 봐요. 나는 너무 구대륙 저는 사람이야. 네, 저는 그냥 원체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막 챈들러가 네, 막 여기 책상 아래에서 담배 숨겨놓고 몰래 몰래 막 피다가 담배 피고 이거 한번 뿌리고 담배 피고 이거 한번 뿌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들킬까 봐 빨리빨리 하는 나머지 막 스프레이 뿌리고 담배 막 흩날리고 막 이런 약간 개그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서 재밌게 봤는데 저도 사실 프렌즈는 이 시즌 1을 다 보는 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음, 그 시티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보다도 먼저 웃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목까지 웃어버리는 기분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웃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흥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 그거가 익숙해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방청객들이 웃는 웃음소리를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것만 들으면 이제 안 웃긴 거야. 웃겼는데 분명 나 웃겼거든요. 그래서 해 하고 웃으려고 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들리면 짜게 식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딱 익숙해지니까 정말 방청객과 함께 웃게 되는 내가 방청객이 되는 음,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프렌즈는 처음에 이제 딱 시도했을 때 좀 저도 몇 번 음, 이제 껐었죠. 네. 끝까지 보지 못하고. 예. 근데 딱 어느 시점을 넘어가고 진짜 이게 취향이 맞는다 하면 프렌즈는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그래서 뭐 저는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렌즈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토너먼트론 더보이즈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아, 왜냐면 프렌즈는 사실 내가 입 아프게 말 안 해도 이미 나를 대신해줄 많은 프렌즈의 덕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이 좋은 얘기 해주실 것 같고 나는 더보이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막 넷플릭스에도 없고 일단 우리가 자주 보는 OTT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그런 쇼츠로 봐도 음, 나처럼 막 플래시 아니야? 이러면서 막 찾아보는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마블이나 뭐 이런 건 줄 알고 근데 네. 완전 다른 드라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시즌 하나라도 봐라, 일단은. 1회라도 봐라, 진짜. 1회 보면 다 보게 된다, 이거는. 응. 맞아요. 같이 응원하게 돼요. 더 보이즈는 진짜. 음. 너무 재밌어. 음. 그리고 이 더보이즈 그 집단이 성장해가는 그걸 좀 이렇게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븐이랑 그런 거는 너무 크고 엄청 강력하잖아요. 슈퍼히어로를 상대로 그냥 일반인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초능력을 초능력자들에 대항해서 이거를 전략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꾸려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 맛도 있고. 그래서 히어로물이면서 동시에 뭔가 그런 액션물이면서 이렇게 뭔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장르가. 그래서 전 더 약간 풍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일단 1회밖에 안 보긴 했는데 저는, 예, 뭐 다음 회차들도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1회만 봐도 그 1회 안에 뭐 추리? 당연히 있죠. 뭐 이제 파헤쳐 나가야 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약간 로맨스의 기류마저 흘러. 뭐 어떻게 될지 음. 모르겠어요, 뒤에 가서. 근데 어떤 이제 캐릭터와 우리 휴이가 약간 뭔가 느낌을, 설마? 약간 이런 느낌이 흐르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1회에 나와요. 약간 믿을 수 없지만, 설마? 안 될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 그런 성장 드라마도 있고. 일단 휴이가 1회 안에서 성장을 해요, 이미. 1회 안에서, 이미 얘가. 왜냐면 얘는 되게 진짜 소시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 상상에서는 막 멱살도 잡고 막 네가 못돼 막 이러지만 현실에선 그렇게 말도 못하는 애예요. 근데 이런 애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1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보이고. 전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세븐이라는 어떠한 조직, 걔네도 조직이지. 그 세븐이라는 조직의 느낌. 그 히어로들이 그 원탁에 앉아가지고 심드렁하게 말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짧아요. 그게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래. 난 그게 너무 웃겼어. 그 모습이 그냥. 제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일 우스꽝스러웠어. 그 쫄쫄이 같은 거 입고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저거야 지금? 니네 굿즈 파리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네 진짜 웃긴다. 였어요. 진짜. 그리고 로맨스가 진짜 있고, 그리고 그 로맨스가 그 부처라는 캐릭터였어요. 부처라는 캐릭터.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제 휴이를 이 더보이즈에 가입시키는 사실상 더보이즈의 리더격인 캐릭터인데 이 사람의 로맨스가 또 이 작품을 관통하는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이거는 곁다리기는 하나 우리 네네. FBI 요원 얘기하는 거. 전직 FBI? 예, 그 이제 수염 나신 그, 분, 예, 예, 덩치 덩치도 있고. 있고, 예, 예, 음, 머리 이렇게 스포츠로 잘라가지고 음. 그 와일드 하신 분, 그분의 스토리도 아주 복잡하고 순애입니다. 그분이 또 보기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그 물에서 사시는 영웅 한 분 계시잖아요. 세븐에. 그 딥인가 하는 분. 그 잘생긴 분. 그분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랑을 또 하게 됩니다. 그분도. 이제 문어와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분은. 스포 금지, 스포 금지. 근데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예, 예. 여기까지인데, 그 딥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1회만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최악이거든요. 그 딥은. 1회만 보면. 진짜. 아, 더 최악이에요. 더, 그가 아유, 온갖 짓거리를 다 해요. 다 하고, 아유, 찌질한 캐릭터잖아요. 또 동시에. 진짜 근데 별로인 이제 캐릭터예요, 딥이. 아, 예. 예, 별로고, 이제, 나중에 더 별로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다만, 문어와의 사랑에 빠진다. 바다의 진심이신 분이잖아요, 그 딥. 그래서 문어와 항상 대화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어, 사이가 됩니다, 문어와. 그러를 그러세요. 그리고 그게 어, 잘 보여져요,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2라운드는 우리 더보이즈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승전입니다. 1라운드에서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이기고 온 괜찮아 사랑이야. 그리고 2라운드에서 프렌즈를 이기고 올라온 더보이즈. 이렇게 두 편이 결승전에 왔습니다. 1, 2라운드를 거쳐서 우리가 이 드라마에 대한 설명 간략히 다 했으니 자, 어떤 걸 꼽아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먼저 해주세요. 저부터요? 이건 약간 좀 명백하지 않나? 이 결과가 이번 라운드에서. 당연히 더보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왜죠? 죄송하지만.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를 제가 당연히 폄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재밌는 드라마겠지만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리고 또 배우분들도 쟁쟁하시잖아요. 여기 배우 나오시는 배우들이 저도 정말 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즐겁게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셨던 그런 배우들 아닙니까? 전 당당하게 전 이분들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더보이즈라는 드라마가 너무 정말 아쉽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정말 아쉽지만. 그리고 사랑이 또 심지어 들어있어요. 이 드라마 안에. 이 더보이즈라는 드라마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괜찮아 사랑이야도 다 들어있어요. 사실 네. 더보이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없긴 한데, 맞아요. 초능력이 없긴 해요.
아, 여기서는 근데 막 머리가 아, 이렇게 터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아우, 예, 그쪽. 네. 아, 당연하죠. 예, 그럼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좀 둘이 장르가 완전히 다른 건 맞아. 그러니까 괜찮아, 음, 사랑이 하는 힐링. 진짜. 좀, 정말, 왜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드라마를 보면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다 그러고, 좋은 책을 한 권 읽으면 좋은 영화나 드라마 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괜찮은 사랑이야는 정말 좋은 책과 같은 느낌을 줘요. 뭉근한 감동과 소소한 재미들, 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좋은 드라마인데, 인데라고 얘기하자마자 지금 저를 확 보셨는데, 시즌이 5개까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얘는 16부작이 끝입니다. 괜찮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즌 1에서 끝난 거예요. 결론 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즌 1에서. 근데 더보이즈는 시즌 5까지 왔고 지금 아직 저는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시즌 4까지 본 사람이 시즌 5를 기다린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즌마다 또 약간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왜냐면 시즌 1은 재밌어 시즌 2 재미없고 막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 시즌별로 드라마를 볼 때. 근데 시즌 4까지 봤는데 시즌 5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럼 시즌 4까지 재밌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진짜로. 마치 프렌즈 같은 느낌이죠. 제 입장에서는 더보이즈가. 프렌즈 시즌 10까지 나왔는데 그걸 다 재밌게 봤으니까. 그럼 이 더보이즈가 시즌 5에서 뭐 마무리가 되는지 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아, 물론 장르가 너무 달라서 이 두 개를 이제 붙여놓고 보기 좀 힘들지만 아까 전에 그 숫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번엔 더보이즈가 승리인 거지. 시즌 5까지 이제 본다면 더 나아가서. 그래서 괜찮은 사랑이야는 제 진짜 최애 드라마고 제가 정말 자주 다시 보는 드라마지만 오늘 이제 1회를 봤다고 말씀드린 이 더보이즈가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가. 네. 나 이거 잘하면 돌려보겠다. 또 보겠구나. 그거를 조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체 그런 걸 재밌어해요. 그 미국식 조크 이런 걸 재밌어하는데 더보이즈 1회 만에 이 미국식 조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셀 수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낄낄거리면서 봤어, 내가 그거를 보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괜찮은 사랑이야 너무 좋아하고 저 진짜 사랑하거든요. 이 드라마. 나 진짜 사랑해. 나는 근데 이 드라마 나 말도 안 나. 나 이 드라마 진짜 이 사랑해. 드라, 이 드라마가 우리 승자님께 한마디를 해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 사랑이야. 이 제목 그 자체로. 그래, 네가 알아주겠지, 나를? 넌 알 거야. 나는 믿어. 괜찮은 사랑이야. 너 나의 진심을 알겠지. 난 너를 사랑해. 나 진짜야.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아. 더보이즈는 솔직히 많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음, 난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OTT 프로그램들이,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OTT 플랫폼들이. 그런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아마존 뭐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음, 어떻게 하는지 네. 잘 모르겠어. 좀 더 편한 어디에 좀 안 들어오나? 이렇게. 좀 손꼽아 기다리고, 저도 한편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시즌 네네네. 5까지 가보고 그쵸. 싶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이번 이제 부너먼트 스피노프죠. 이제 드너먼트 시간 순삭 드라마 오늘 한번 랭킹 매겨봤는데 좋습니다. 더보이즈가 이번 회차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괜찮아 사랑이야도 좋은 싸움이었다. 우리 괜찮아 사랑이야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박수. 좋습니다. 우리 괜찮아 사랑이야도 많이 봐주시고요. 사랑해주시고 더보이즈도 어떻게 하면 다 보실 수는 있어요, 진짜. 왜냐면 플랫폼에 나와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진짜 보셔라. 재밌더라. 물론 미성년자는 안 된다.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 왜냐면 또 잔인한 장면이 좀 많아요. 많이 많아요. 진짜 안 네. 돼, 안 돼. 아니, 잔인한 음, 장면도 그렇고, 너무 그 섹슈얼한 장면도 너무 많아. 진짜 맞아요. 심각하게. 예.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런 쓴맛을 반 사람이 봐야 돼. 그래야 좀 100%좀 뼈저리게 느껴져. 약간 그런
역겨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확 오는 것 같아요. 그 사회의 쓴맛을 좀 미리 맛봐야, 아! 이렇게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연령대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0대 친구들은 다음 기회에 우리 어른, 우리 사회생활하고 계신 우리 대학생, 뭐 모든 분들, 어른인 분들 다 웰컴 더보이즈 보러 오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나긴 대화, 드라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색다르네요. 또 드라마 취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단 두 편이더라도 좀 보여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가.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뭐 에밀리 파리에 가도 그래도 사랑하시죠? 아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완전 영양가 없는 사탕 먹는 맛. 근데 완전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그것도. 네. 그 페인트 사탕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불량식품. 불량식품. 중독성 있죠. 네. 프렌즈도 이미 너무 좋은 미드여서, 그거는 뭐, 사실 저희가 이거 승리 안 시켜줘도 알아서 딴 데서 1등 하고, 뭐, 트로피 수상하고 다 했습니다. 네, 근데 더보이즈는 아직 한국에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뽑게 됐고요. 우리 다음번엔 또 재밌고 또 색다른 주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회차 때 만나 뵙겠습니다. 아류. 안녕하세요.